그날은 정말 평범한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11월의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토요일, 아들 태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외식 어때? 영미랑 얘기했는데 오랜만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고. 벌써 이번 달에만 세 번째 외식 제안이었어요. 결혼한 지 5년 차인 태수와 며느리 영미가 요즘 부쩍 이런 제안을 자주 하니까 속으로는 무슨 일이지 싶었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어디로 갈 건데? 강남에 새로 생긴 이탈리안 레스토랑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맛있다던데. 태수 목소리에는 평소와는 다른 어떤 억지스러운 밝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아들이 효심을 내는구나 정도로 생각했죠. 오후 7시 강남역 근처의 그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고급스러운 곳이더군요. 테이블 하나에 앉을 수 있는 비용이 제가 한 달 생활비와 맞먹을 것 같았어요. 어머니, 여기 파스타가 정말 유명하다고 해요. 영미가 메뉴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것도 드셔보세요. 저것도 드셔보세요. 평소보다 부쩍 친절한 며느리의 모습에 뭔가 어색함을 느꼈지만 그저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서먹했던 영미가 이제는 제게 잘해주려고 노력하는구나 싶었어요. 태수야, 요즘 회사 일은 어때? 응, 그럭저럭이지. 엄마는 걱정하지 마. 태수는 평소와는 달리 시계를 자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죠. 영미도 마찬가지였어요. 둘 사이에 무슨 암묵적인 신호라도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에피타이저가 나오고 메인 요리를 기다리는 동안이었어요.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010으로 시작하는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영숙 여사님이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정중하지만 어딘지 무거운 톤이었어요. 네, 맞습니다만.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은행 여의도점 대출 담당 김 과장입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은행에서 대출, 저는 평생 은행 대출 같은 거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은행 대출 받은 적이 없는데요. 박 여사님. 혹시 아드님 댁 서초구 반포동 5아파트 101동 503호 담보 대출 문제 알고 계십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반포동 아파트는 제 집이에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련해둔 저의 유일한 보금자리였어요. 담보, 대출이요? 네. 작년 8월에 근저당 설정이 되었고 현재 연체가 3개월째입니다. 아드님과 연락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집주인이신 어머님께 연락드린 겁니다. 전화기를 든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태수와 영미는 제 얼굴색이 변하는 걸 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상황을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네. 하지만 박 여사님, 이 문제가 더 이상 지연되면 경매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월요일에 한번 은행으로 나와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을 때 테이블 위의 음식은 이미 식어 있었어요. 태수와 영미는 저를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전화였어? 태수가 물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태수야, 우리 집이 담보로 잡혀 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니? 그 순간 태수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영미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고요. 엄마 그게. 태수야, 분명히 말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레스토랑의 은은한 조명 아래서 아들의 얼굴은 창백해 보였어요. 5년 전 결혼할 때만 해도 그렇게 믿음직해 보였던 제 아들이 그 순간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집에 가서 얘기하자. 여기서는. 아니야, 지금 말해. 도대체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그날 저녁 평범한 토요일이었어야 할 그날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전화를 끊고도 젓가락이 손에 제대로 잡히질 않았어요. 영미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와인을 권했지만 은행 직원의 그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담보대출, 우리 집을. 언제, 왜? 어머니 이 와인 정말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영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았어요. 억지로 밝게 굴려고 하는 게 역력히 보였죠. 태수는 계속 시계만 보고 있었어요. 영미야, 너희 우리 집 담보 문제 알고 있었지? 직접적으로 물어보니까 영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머니 그게 저희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그럼 알고 있었다는 얘기네? 태수가 급히 끼어들었어요. 엄마, 여기서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집에 가서. 태수야. 제가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너, 엄마 몰래 집을 담보로 잡았어. 그 질문에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35년 전 남편과 함께 처음 그 집에 입주할 때의 기쁨이 떠올랐어요. 신혼 시절 작은 전셋방에서 시작해서 태수를 낳고 남편이 밤낮으로 일해서 마련한 그 집.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여보, 이 집만은 절대 건드리지 마. 그게 당신과 태수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보금자리야 라고 했던 말이 생생했어요. 식사는 도무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파스타 면발이 마치 고무줄 같았고 와인은 쓴맛만 났어요. 엄마, 일단 집에 가자. 자세히 설명해 줄게. 태수가 계산을 하는 동안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뭘 놓쳤을까? 최근 몇 달 동안 태수와 영미의 행동을 되짚어 봤어요.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어요. 평소에는 돈 쓰는 걸 아끼던 태수가 갑자기 비싼 외식을 자주 제안한 것. 영미가 새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닌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집안 정리를 하려고 할 때마다 엄마, 그런 건 우리가 할게라며 서류들을 치워버리던 것. 집에 돌아와서 저는 곧장 서재로 갔어요. 남편이 생전에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던 금고가 있었거든요. 태수와 영미는 거실에서 뭔가 속닥거리고 있었어요. 금고를 열고 등기부등본을 찾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전혀 모르는 서류를 발견했어요. 근저당 설정 계약서. 제 이름으로 된 서명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어요. 절대로요. 태수야, 거실로 나가서 소리쳤어요. 이게 뭐야? 서류를 들고 있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태수는 그 서류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엄마, 그게. 내가 언제 이런 서류에 서명했어? 언제? 엄마, 진정해. 설명할게. 설명, 무슨 설명을 해? 내 도장을 훔쳐서 이런 짓을 했다는 설명을 할 거야? 그 순간 영미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뭐가 어쩔 수 없었다고? 그날 밤 저는 태수와 영미 앞에 앉아서
진실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어요. 태수는 2년 전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는데 몇 번 성공하면서 욕심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작년에 큰 손실을 받고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더 큰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담보로 잡았다는 거야? 엄마, 정말 미안해하지만 그때는 확신이 있었어. 분명히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엄마 몰래 내 도장을 가져갔어. 태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얼마나 빌렸는데. 3억. 그 말을 듣는 순간 현기증이 났어요. 3억. 제가 평생 벌어본 적도 없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야? 연체가 3개월째예요. 매달 이자만 500만 원인데.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매달 500만 원씩 이자를. 제 월 생활비가 100만 원도 안 되는데. 그날 밤은 한잠도 못 잤어요. 35년간 제 보금자리였던 집이 어느새 남의 손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새벽녘에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제 마음은 그보다 더 깜깜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 집을 잃게 되는 걸까? 월요일 오전 저는 은행에 갔어요. 대한은행 여의도점은 생각보다 크고 복잡한 곳이었어요. 로비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철렁철렁했어요. 평생 이런 곳에 이런 일로 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박영숙 고객님, 3번 창고로 오세요. 김 과장이라는 분은 생각보다 젊어 보였어요. 40대 초반 정도 정중하게 인사를 하긴 했지만 표정은 무척 심각했어요. 어머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서류를 펼쳐놓고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대출 원금 3억, 연체 이자 1,500만 원, 연체 관리비까지 합치면 총 3억 2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이 금액을 언제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매요? 네, 주택 경매입니다. 보통 시세의 60에 70% 선에서 낙찰되니까 어머님 입장에서는 많이 손해를 보실 수밖에 없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반포동집 시세가 한 7억 정도 되는데 경매로 넘어가면 4에 5억에 팔릴 거라는 얘기였어요. 빚을 갚고 나면 1에 2억 정도밖에 남지 않을 거고요. 아드님과는 연락이 되시나요? 네, 같이 살아요. 그럼 직접 오시라고 해주세요. 대출 당사자가 아드님이시니까요. 은행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온통 복잡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전혀 서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하니까 영미가 혼자 있었어요. 태수는 회사에 간 상태였고요. 어머니 은행 다녀오셨어요? 응. 영미의 표정을 보니까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어요. 영미야, 앉아.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고부사였는데 이제는 모든 게 어색했어요. 어머니, 영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말해봐. 사실 제가 태수 오빠를 말렸어요. 정말 많이 말렸어요. 뭘 말렸다고? 주식 투자요. 처음에는 용돈 범위에서 하더니까 나중에는 대출까지 받아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영미가 눈물을 훔쳤어요. 제가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았어요. 이번에 확실하다, 곧 큰 돈 벌 수 있다, 그런 얘기만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친정에서 돈을 빌려 나가줬어요.
1천만 원을. 그래서 더 이상 투자하지 말라고 했는데, 영미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다 잃었어요. 그러고 나서 태수 오빠가 집 담보대출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래서 너도 알고 있었구나. 어머니, 저도 정말 반대했어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야 한다. 이건 너무 위험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하지만 뭐, 태수 오빠가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 금방 해결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영미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제가 태수 오빠를 더 잘 통제했어야 했는데, 며느리가 우는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어요. 결혼한 지 5년 차인 영미에게 남편을 통제하라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영미야, 그럼 지금 태수가 하고 있는 일은 뭐야? 회사는 제대로 다니고 있는 거야. 그게 어머니, 영미가 더욱 울먹였어요. 태수 오빠가 작년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뭐라고? 투자에 전념하겠다고 퇴직금도 다 투자에 넣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현기증이 났어요. 태수가 회사를 그만뒀다고? 그럼 지금 수입이 전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지금 태수는 뭘 하고 있는 거야? 집에서 주식 차트만 보고 있어요. 하루 종일.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들이 회사도 그만두고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영미야, 그럼 넌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 거야? 제가 알바를 해요. 편의점에서 밤에. 며느리가 밤에 편의점 알바를 한다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태수 오빠를 더 잘 말렸어야 했는데, 영미의 고백을 듣고 나니까 상황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걸 알았어요. 아들은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주식 투자나 하고 있고, 며느리는 밤늦게 편의점 알바를 해서 생활비를 벌고 있고, 그러면서 제 집은 담보로 잡혀서 경매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잖아요. 영미야, 태수한테 은행에 가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라고 해. 이대로는 안 돼. 네, 어머니 제가 말해볼게요. 그날 저녁 태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수야, 앉아. 엄마, 은행에 다녀왔다. 상황이 어떤지 다 들었어.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영미한테도 들었어. 내가 회사 그만뒀다는 것도. 엄마, 그게 태수야,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는 거야? 35년 된 우리 집을 담보로 잡아서 주식 투자를 한다고. 회사까지 그만두고?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엄마, 미안해. 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봐. 곧 회복할 수 있을 거야. 언제 회복한다는 거야? 지금 연체 3개월째인데. 그 순간 제가 35년간 키운 아들이 정말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태수가 돌잔치 때 찍은 사진. 빨간 한복을 입고 방글방글 웃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에서는 제 손을 꼭 잡고 서 있더군요. 중학교 때 운동회 사진도 있었어요. 2인 삼각 경기에서 태수와 제가 함께 뛰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태수가 엄마, 우리가 1등 하자 라고 했던 말이 생생했어요. 고등학교 졸업식 사진에서는 제가 태수의 어깨에 꽃을 달아주고 있었어요. 그때 태수가 엄마,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엄마한테 효도할게 라고 했던 말도 기억났어요. 대학교 졸업식, 취업 성공 기념으로 찍은 사진, 결혼식 사진까지. 사진 한 장 한 장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잘못된 걸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오로지 태수만 바라보고 살아왔어요.
제 인생의 전부였죠. 제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모든 걸 포기하고 태수를 위해서만 살았어요. 태수가 대학교 다닐 때는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시장에서 일했어요. 아픈 곳이 있어도 병원에 가지 않고 참았어요. 태수 학비가 더 중요했거든요.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식장 비용, 신혼집 전세금, 혼수 비용까지. 제가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서 태수 결혼을 시켜줬어요. 그런 아들이 이제 제 집을 담보로 잡아서 투기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새벽 3시쯤 되니까 답답해서 밖으로 나갔어요. 아파트 단지 내 작은 공원에 벤치가 있었어요. 거기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몇 개 보이더군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둘이서 자주 저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하곤 했어요.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태수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혼자서 남편에게 말을 걸어봤어요. 물론 대답은 없었지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새벽 3시에 누가 전화를 걸까 싶어서 확인해 보니까 태수였어요. 엄마, 어디 갔어? 집에 없던데? 공원에 나와 있어. 왜? 무슨 일 있어? 태수야, 너도 나와. 10분 후에 태수가 나타났어요. 잠옷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어요. 엄마, 왜 이런 밤에 밖에 나와 있어? 감기 걸려. 태수야, 엄마 옆에 앉아. 태수가 제 옆에 앉았어요. 오랜만에 아들과 단둘이 앉아 있으니까 예전 생각이 났어요. 태수야, 너 어렸을 때 기억나?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내가 거짓말했다가 들켰을 때 말이야. 그때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태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짓말하는 아이는 엄마가 제일 싫어한다고 했어. 맞아. 그런데 왜 엄마한테 거짓말을 했어? 엄마, 회사 그만둔 것도 거짓말, 집 담보로 잡은 것도 숨겼고, 매일 회사 간다고 나가서는 집에서 주식만 보고 있었고. 태수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 하지만 엄마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어. 걱정 끼치기 싫어서 집을 담보로 잡았다고. 그게 말이 돼. 엄마, 정말 곧 회복할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태수야, 너 아직도 모르겠니?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엄마, 알아 하지만 3억 2천만 원이야. 매달 이자만 500만 원씩 나가는데 넌 수입이 전혀 없어. 영미는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고. 이게 정상이야?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태수야, 엄마가 35년간 살아온 집이야. 내 아빠가 목숨 걸고 마련해준 집이고. 엄마, 알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 지금 집이 경매에 넘어갈 상황인데. 그 순간 태수가 울기 시작했어요. 35살 된 어른이 아이처럼 울더군요. 엄마,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아들이 우는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나면서도 안쓰러웠어요. 어쨌든 제가 키운 아들이잖아요. 태수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엄마, 조금만 더 기회를 줘. 정말 곧 회복할 수 있을 거야. 어떻게, 뭘 가지고? 지금 물려있는 주식들이 곧 오를 거야.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아직도 현실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혼자 결정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 태수와 영미가 아직 자고 있을 때 저는 부동산에 갔어요.
사장님, 우리 집 시세가 얼마나 돼요? 아, 박 여사님. 요즘 반포동이 많이 올랐어요. 7억 5천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급하게 팔면요? 금매로 내놓으시면 7억 정도. 계산해 보니까 집을 팔면 빚을 갚고도 3억 정도는 남을 것 같았어요. 그 돈으로 작은 전셋집에 들어가서 살 수는 있을 거고요. 사장님, 매물로 내놓을게요. 정말요? 혹시 아드님은 아시는 건가요? 제 집이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집으로 돌아와서 태수와 영미를 깨웠어요. 일어나. 할 말이 있어. 두 사람이 거실로 나왔을 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집을 팔기로 했어. 뭐라고? 태수가 깜짝 놀랐어요. 집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작은 집에 들어가서 살 거야. 엄마 안 돼. 이 집은 우리 집이야. 우리 집이 맞지. 하지만 이제 우리 집이 아니야. 은행 집이지. 영미도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무슨 방법? 태수는 수입도 없고 너는 편의점 알바하고 매달 500만 원씩 어떻게 갚을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태수야, 응? 너 오늘부터 구직 활동해. 주식은 이제 그만해. 엄마, 아니면 이 집에서 나가. 정말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자신도 놀랄 정도로요. 그날 오후에 부동산 사장이 연락 왔어요. 박 여사님, 벌써 관심 있는 분이 연락 왔어요. 내일 집 보러 온다고 하네요. 그래요? 빨리 처리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가 제게 왔어요. 엄마, 정말 집을 팔 거야? 응. 다른 방법은 없을까? 35년간 내만 바라보고 살았어. 내 인생도, 내 꿈도 다 포기하고 너만 위해서 살았어. 그런데 넌 그 모든 걸 도박으로 날려버렸어. 태수가 말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집이 다시 우리 것이 되니? 미안하다고 35년 세월이 돌아오니? 그 밤도 잠을 못 잤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더 늦기 전에 결정한 게 다행이었어요. 집을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계약이 성사됐어요. 구매자는 30대 부부였어요. 신혼집을 구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35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요.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진심이었어요. 계약금 7천만 원을 받고 한 달 후에 잔금을 받기로 했어요. 그 돈으로 은행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새로운 곳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태수는 그 일주일 동안 정말 열심히 구직 활동을 했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요. 엄마, 면접 봤어.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온다고 해. 그래, 잘했어. 영미도 편의점 알바를 그만두고 정식 직장을 구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도 사무직 면접 봤어요. 붙으면 월급이 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래, 너희가 정상적으로 살아야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했어요. 집을 잃게 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다니요. 이사할 집은 구로에서 찾았어요. 전세 1억 5천만 원짜리 투룸이었어요. 35년간 살던 사룸 아파트에서 투룸으로 가니까 많은 걸 정리해야 했어요. 엄마, 이거 다 버릴 거야? 태수가 물어봤어요. 응, 필요한 것만 가져갈 거야. 35년간 모아온 가구들, 옷들, 그릇들. 대부분 처분했어요. 새로운 집에는 새로운 것들로 채우고 싶었어요.
태수는 면접에 붙었어요. 예전 직장보다는 연봉이 적었지만 그래도 정식 직장이었어요. 엄마, 붙었어. 잘했다. 영미도 사무직에 합격했어요. 어머니, 이제 저희가 제대로 살아볼게요. 그래, 그렇게 해. 이사하는 날, 태수와 영미가 도와줬어요. 짐이 많지 않아서 반나절이면 끝날 수 있었어요. 마지막에 집 열쇠를 새 주인에게 넘겨줄 때 마음이 복잡했어요. 35년간의 추억이 담긴 집이었거든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 집에게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섰어요. 새로운 집은 작았지만 깔끔했어요. 햇살도 잘 들어왔고요. 엄마, 여기서 새롭게 시작하자. 태수가 말했어요. 응, 새롭게 시작하자.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아라. 엄마는 이제 내 인생을 살아갈 거야. 그날 밤, 새로운 집에서 첫 잠을 청했어요. 침대도 새 것이었고, 이불도 새 것이었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제 것만을 위한 침대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은 반포동과는 많이 달랐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정겨웠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60대 중반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운 기분이었어요. 35년간 오로지 태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저 자신만을 바라보고 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며칠 후, 태수가 새 집에 놀러 왔어요. 엄마, 잘 지내? 응, 잘 지내고 있어. 이 집도 나름 괜찮네. 그래, 나 혼자 살기에는 적당해. 태수가 잠시 말없이 있다가 물어봤어요. 엄마, 나 정말 용서 못해? 용서는 했어. 하지만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어. 엄마, 태수야, 너도 이제 어른이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해. 엄마가 언제까지 널 돌봐줄 수는 없어. 알아. 엄마 앞으로는 정말 열심히 살게. 그래, 그렇게 해. 태수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베란다에 나가서 저녁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 사이로 별 몇 개가 보였어요. 그 별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60대 중반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앞으로 20년, 30년은 더 살 텐데 그 시간을 온전히 저를 위해서 쓸 수 있게 됐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공원에는 저처럼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건네니까 다들 반갑게 인사해 주시더군요. 새로 이사 오신 분이네요. 여기 동네 어떠세요? 네, 조용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오랜만이었어요. 반포동에서는 아무하고도 친하게 지내지 않았거든요. 동사무소에서 하는 노인 프로그램도 알아봤어요. 요가 교실, 컴퓨터 교실, 노래 교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요가 교실 신청하고 싶은데요. 네, 좋아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 2시부터예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된 거예요. 요가 교실에 가보니까 저와 비슷한 연배의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처음 오신 분이네요. 전 김순이라고 해요. 박영숙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운동을 하고 나서 다 같이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순희 씨가 물어봤어요. 영숙 씨는 자녀분들과 어떻게 지내세요? 아들 하나 있는데 따로 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저도 딸 하나 있는데 미국에 살아요. 가끔 영상통화로 얼굴 보는 게 다예요. 순희 씨도 저처럼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 외롭지 않아요? 처음에는 외로웠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혼자 사는 게 편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혼자 사는 게 편한 면도 있어요. 아무한테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제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고요. 저녁에는 근처 마트에서 장을 봤어요. 예전에는 태수와 영미 목까지 생각해서 많이 샀는데 이제는 제 목만 사면 되니까 장바구니가 한결 가벼웠어요. 집에 와서 혼자 저녁을 차려 먹었어요. 김치찌개, 계란 후라이. 간단하지만 맛있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TV를 봤어요. 예전에는 태수가 보고 싶어 하는 프로그램만 봤는데 이제는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어요.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좋아했던 음악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오랜만에 들으니까 좋더군요. 음악을 들으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작은 집이지만 이 모든 게 온전히 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해요. 엄마, 잘 지내? 응, 잘 지내고 있어. 밥은 제대로 먹어? 걱정하지 마. 엄마가 얼마나 잘 해먹는데. 영미가 반찬 만들어서 갖다 드릴까? 아니야, 괜찮아. 나 혼자서도 잘해. 태수는 여전히 제가 혼자 있는 걸 걱정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정말 괜찮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혼자 사는 게 더 편하고 자유로웠어요. 어느 날 순희 씨가 제안했어요. 영숙 씨, 우리 같이 여행 가지 않을래요? 다음 주에 제주도 2박 3일 패키지가 있어요. 여행이요. 35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제안이었어요. 네, 요가 교실 사람들끼리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서요. 저도 갈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우리 나이에 여행 안 가면 언제 가요? 맞아요. 언제 가겠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35년 만에 처음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제 돈으로 제가 가고 싶어서 제가 선택한 여행을요. 제주도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푸른 바다와 하늘, 따뜻한 햇살. 모든 게 새로웠어요. 영숙 씨,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순희 씨가 말했어요. 그런가요? 네,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환해 보여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도 예전보다 밝아 보였어요. 여행에서 돌아와서 태수에게 전화했어요. 태수야, 엄마 제주도 다녀왔어. 엄마가 여행을? 누구랑? 요가 교실 사람들이랑. 그래? 재밌었어? 응, 정말 재밌었어. 태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제가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알고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35년간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던 제가 이제는 제 자신만을 바라보고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서운하고 외로웠는데 지금은 자유롭고 행복해요. 물론 때때로 태수가 그립기도 해요. 어쨌든 35년간 제 인생의 전부였던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그리워하면서도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몇 달 후 태수와 영미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엄마, 우리 새 집 구했어. 전세 2억짜리 투룸인데 깔끔해. 그래? 잘 됐다. 엄마도 한번 놀러와. 그래, 시간 되면 갈게. 하지만 굳이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제는 제 일상이 더 소중했거든요.
가끔 길에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젊은 부부를 보면 예전의 저와 태수가 생각나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이 더 좋거든요. 오늘도 저는 아침 산책을 나갔어요. 공원에서 순희 씨를 만났어요. 영숙 씨, 오늘 표정도 좋네요. 네,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아요. 맞아요. 이런 날에는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태수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스트레스로 몸도 마음도 아팠는데 지금은 매일매일이 감사해요. 집으로 돌아와서 아침을 차려 먹고 요가를 하고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소소하지만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그날 저녁 창밖으로 석양이 지는 걸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그때 그 전화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계속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을 잃게 됐겠죠. 그랬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전화는 저에게 기회였던 것 같아요. 늦기 전에 상황을 파악하고 제 나름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 말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35년간 살아온 집을 잃는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집을 잃은 대신 자유를 얻었어요. 태수도 이제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요.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받고 영미와 함께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가고 있어요. 예전처럼 투기에 손을 대지도 않고요. 어쩌면 그 일이 태수에게도 필요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엄마에게 의존하지 않고 진짜 어른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가끔 태수가 전화해서 엄마, 다시 같이 살까? 라고 물어봐요. 하지만 저는 정중하게 거절해요. 고맙지만 괜찮아. 엄마는 혼자 사는 게 편해. 정말로? 정말로. 그리고 정말로 그래요. 혼자 사는 게 편하고 자유롭고 행복해요. 오늘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해요.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 텐데 그 시간들을 어떻게 채워갈까?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해볼까? 가고 싶었던 곳들을 하나씩 가볼까?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배워볼까? 생각만으로도 설레어요. 60대 중반의 나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니, 이제야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제 인생 말이에요.